삼장 내용이 뭐지? 아, 그래. 3장 내용 그거지. 자, 그런데 제가 직설법적 조건문하고 가정법적 조건문에 이 진입판단 조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입판단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성립 요건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적어줄까요?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분류했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는 다르다. 각각 다 달라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런 입장이 있어요. 추론주의라는 입장이 있어요. 추론주의. 그 외국에서 이제 그 세일라스하고 브랜덤인가? 아무튼 그 두 사람이 이제 제가 그 주장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논리학회하고 분석철학회에서 쭉 이어지던 논증을 통해서 그걸 접하게 됐고, 그래서 일단 제가 추론주의를 뭐 직접 뭐 따로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셀라스하고 브랜덤의 책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 논문들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추론주의를 접했고, 그래서 그 한정된 정보 안에서 이제 제가 일단 추론주의를 설명해드리고, 사실 논문에도 그렇게 적었기 때문에 해드리려 그래요. 자, 추론주의는 뭐냐? 직설법적 조건문은 P에서 Q, P이면 Q겠죠, 그죠? P에서 Q로의 추론이 얼마나 정당한지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된다. 간단하죠, 그죠? 이게 추론주의입니다. 요게 3장, 요게 제 논문에서 3장 내용이거든요. 3장 내용 전체예요, 이게. 뭐 좀 더 설명해야 될 건 있겠지만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거. 제가 가정법적 조건문 할 때 얘기했던 이거. 사실상 전 이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논문 발표했을 때 사실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질문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추론이란 게 뭐냐면요. 추론주의에서의 추론이라는 거는 사실 추론의 의미입니다. 사실 추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 내가 안 먹었기 때문에 뱃속은 텅텅 비었을 거다. 뱃속이 텅텅 비면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뭐 먹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실 추론이 되겠지. 예를 들면은 간단한 형식의 사실 추론은 그런 거지. 자, 사실 추론 뭐 그렇고, 사실 요런 규칙들도 일종의 사실 추론 규칙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셀라스하고 브랜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본명 이제 언급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 김모 선생님의 어떤 논문을 읽어봤을 때, 셀라스하고 브랜덤의 추론주의에서 추론은 사실 추론을 의미하고, 여기서 사실 추론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셀라스하고 브랜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형식어하고 그 다음에 일상어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이제 형식어는 논리학자들이 많이 선호할 것 같고, 일상어는 그 언어학자들이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 셀라스하고 브랜덤은 이쪽에 좀 더 그 비중을 두고 있어요. 이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이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고요. 물론 이 비중이 뭐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자, 이 비중이라는 게 여기서 표현되죠. 이렇게 사실 추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요거는 성립하죠. 자, 요거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예를 들면은 타당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거. 3단 논법이라든지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요것도 상단 논법 중에 하나인가? 뭐 아무튼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P이면 Q다. P이면 Q다. 그리고 P이다. 따라서 Q다.
이거 우리가 전권 긍정식이라 그러는데, 뭐 전권 긍정식도 일종의 이제 그 타당한 추론의 경우의 하나죠. 왜냐면 우리가 이걸 틀렸다 그런 사람은 잘 없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셀라스하고 브랜덤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김보 선생님의 어떤 그 논문에 따르면은, 추론주의에서 우리가 정당하다고 부를 수 있는 추론 규칙들은 전부 다 사실 추론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은 뭘 의미하기 위함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형식 논리학에서 역설을 일으키는 규칙들을 배제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형식 논리학에서는 이게 성립하거든요. P 이면, 그러니까 P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P 올 Q가 추론돼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사실 추론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볼게요. 자, 밥을 먹는다. 에서 밥을 먹거나 된장을 먹는다. 가 추론되진 않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 해서 밥을 먹거나 된장을 먹는다가 추론되진 않아요. 이건 추론이 안 돼요. 일상적으로는. 이건 그러니까 추론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형식 논리학에서 선언 도입 규칙이라 그러는데요. 선언 도입 규칙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말이 되지만은 일상어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이제 형식어고 일상어가 뭐 일상어에서 형식어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건 그 두 개의 의미가, 그 둘의 의미가 이제 같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요런 규칙들을 셀라스와 브랜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그러니까 요 규칙과 이제 요 규칙에 준하는 어떤 다른 규칙들을 통해서 없애려고 그러는 거지. 제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논리 체계에서. 일단 요까지 이해 가십니까? 일단 잠깐 질문 받고 이제 지나갈게요. 아,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자. 추론주의는 이런 거예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추론주의는 이제 사실 추론에 따라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앞쪽에 이제 했던 얘기들은 앞쪽 영상들을 참고하세요. 그 추론주의는 이제 사실 추론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직설법적 조건문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하는 입장인데, 요거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셀라스와 브랜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규칙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추론주의라는 게. 저는 직설법적 조건문을 두 가지 경우로 다시 나누고 그 두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 진리 조건이 또 나뉜다고 했어요. 잠깐만요. 자, 직설법적 조건문을 다시 두 가지 나눴고 다시 요 각각의 또 진리 조건들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성립 요건이 다르다 그랬지. 그리고 가정법적 조건은 또 따로 이제 또 있고요. 그런데 추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위 판단 기준, 그러니까 성립 요건이 추론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비교하자면 이런 거지. 요거하고 요겁니다. 추론주의를 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죠? 차이가 이렇게 나요. 저는 제가 세운 기준을 직관적인 기준이라고 표현했고, 제가 직관적인 기준이라고 표현했고, 추론주의는 이제 추론주의라고 적었는데, 이거 두 개 다르죠.
아시겠어요? 일상어적 조건문을 추론주의는 일괄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이제 추론이 정당하다라는 걸로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고요. 저는 그 일상어적 조건문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고 그 세 가지 각각이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론주의를 택할 때 편의성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제 기준을 택할 때, 제 직관적인 기준을 택할 때도 분명히 편의성이 있어요. 그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지. 추론주의를 택할 때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은, 추론주의를 택할 때는 요 말들을, 그러니까 요 일상어적 조건문을 전체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추론이 정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 기준을 택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의 어떤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전반적인 직관에 좀 더 잘 맞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 놀라움없는 원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우위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위랑 그런 건 아니고 어쨌건 추론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하고자 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거였지. 놀라움없는 원리가 맞냐 틀리냐 혹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제 맨 처음의 의도였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온 거지. 자, 그러면은 놀라움없는 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성립할 때 단순 조건문이 성립한다는 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단순 조건문은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하듯이 TFTT라는 조건으로 환원되는 거고, 그러면 직설법적 조건문이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 입장이. 그러면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성립한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 나뉘어져야 돼. 이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야 되고, 추론주의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전부 다 뭐 분리할 필요 있냐, 그냥 전부 다 추론이 정당하다는 것만 보장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죠. 입장이 전혀 다르고, 이 두 개의 차이가 그럼 뭐가 되냐면은, 자 보세요. 이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겠다. 잠깐만요. 그냥 밑에 붙여 넣읍시다. 자, 만약에 그러면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성립 요건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하고 요거잖아. 얘는 요거고, 그러니까 얘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추론주의는 그냥 추론이 정당성이란 말이지. 추론이 정당하다는 말하고 요게 서로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에요. 분명히 추론이 정당하다고 해서 요게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요게 보장된다고 해서 추론이 정당하진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은,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이 시점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제 직관적인 기준과 추론주의적인 기준은 서로 같지 않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다. 뭐 결과적으로 양립할 수 없지만은 그 나중에 제가 언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타협할 수 있는 방향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이 직관적인 기준이라는 걸 이제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기억 때문에 직관적인 기준을 택했을 때와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 각각 논란 없는 원리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본 논문에서, 그러니까 제 논문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니은입니다. 논란 없는 원리는 하나의 명제일 뿐이에요. 제 생각에. 그냥 이건 명제라. 무슨 명제냐면은
그냥 단순 조건문하고 직설법적 조건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명제일 뿐이에요. 물론 그거 자체가 의미는 있어. 분명히 의미는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성립하거나 성립 아니냐에 따라서 일상어적 조건문하고 단순 조건문, 그러니까 형식어적 조건문 사이에 어떤 관계가 명료해질 수 있느냐, 명료해질 수 없느냐, 혹은 이제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지평을 열 수 있느냐, 이거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저는 니은을 주장하고 싶어요. 물론 추론주의를 주장하고 싶은, 그러니까 추론주의를 주장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뭐 이모 선생님께서는 이제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 놀라움없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직사부 조건을 요거를 택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거 맞아. 그러니까 추론주의가 택했을 때 이제 놀라움없는 원리 성립하지 않는 건 맞아.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걸 택했을 때는 이게 맞다. 그러니까 놀라움없는 원리 성립할 수 있다는 거지, 제한적으로. 지금 말이 좀 막 꼬이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놀라움없는 원리는 하나의 명제일 뿐이고요. 이게 성립하니 아니냐의 경우는, 아니냐는 전부 다 직설법적 조건문을 어떻게 성립하냐에 따라서 나뉘게 돼요. 자, 논란 없는 원리의 성립 여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할까? 니은에 주나요? 논란 없는 원리의 성립 여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직설법적 조건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뭐겠습니까? 니은, 기읍, 니은, 디귿에 주나요? 우리가 논란 없는 원리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보다 직설법적 조건문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직관적일 수 있는 건지, 직관적인 길인지 방법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연구 방향일 수 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이게 제 결론이에요. 이제 리얼이 사실 니은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번에 논리학회에서 가보니까, 논리학회에서 가서 이제 논평한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논평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논란 없는 추론주의가 중요한 것은 논란 없는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논란 없는 추론주의가 중요한 것은 그냥 추론주의가 직설법적 조건문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지,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잘 설명하기 때문에 추론주의가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논평해준 분하고는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건 좀 더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제 제가 논문에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요게 이제 제가 논문에 전체적으로 얘기하려 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사실 핵심 내용들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설명하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지. 설명하려고 이제 다 적어 놓은 글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겠나요? 논문은 제가 카페에 올릴게요, 나중에. 저번에 이제 누가 올려달라 그러기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얘기 다 하셨나요? 뭐 따로 지금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질문하실 게 예,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지금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은 잘 대답해 드릴게요. 오늘 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따로 이제 그게 없나요? 따로 질문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 출연 정당성은 아까 제가 되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P라는 명제가 있어요. P라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R이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요. R. P에서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P면 R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P면 R이다. 근데 P면 우리가 지금 P에서 R로 가는 건 직접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근데 P이면 Q다. 그리고 Q이면 R이라는 거 알아요. 요 두 개는 알아. 그러면 여기서 3단 논법에 따라서 P이면 R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정당 추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는 추론, 동의할 수 있는 추론, 그리고 이것처럼 뭐 근거를 많이 든 추론, 타당한 추론,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추론, 말이 되는 추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당한 추론이라 그래요. 사실 그건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셀라스하고 브랜덤의 추론주의에서 추론의 정당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추론의 정당성이라는 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이거 사실 추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언어 규칙들이 잘 맞아 들어가느냐, 그거에서 타당하게 우리가 얘기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추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괜찮고요. 자, 이걸로 됐습니까? 아니면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아, 네,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냐? 이게 3장 내용입니다. 이게 3장 내용이고요. 3장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2장도 사실 그랬고, 절대 지금 시간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중간에 내용들은 다 잘랐고요. 대체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다 잘랐고요. 큰 줄기만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 4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4장은 직접적으로 이제 놀라우는 원리는 그러면 실제로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놀라우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놀라우는 원리라는 게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사실 식으로 써보면 이거예요. 직설법적,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조건문을 의미하는 기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요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또 요게 있는데, 사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여기 이쪽 분야에서는 직설법적 조건문을 의미할 때는 이제 implied를 쓰고요. 요 홀수를 쓸 때는 말발굽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홀수라 그러거든. 홀수라고 쓸 때는 우리가 이걸 단순 조건문 쓸 때 이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기호식으로 이제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직설법적 조건문이 성립할 때 단순 조건문을 성립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건 이겁니다. 전 누구지? 직설법적 조건문이 성립 먼저 해야 돼. 그러면 P이면 Q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이면 직설법적 조건문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P 이번에는 홀수 Q가 되겠지. 이게 놀라움의 원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놀라움의 원리. 자, 두 번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조건문이 성립할 때 직설법적 조건문도 성립한다 라는 말도 할 수 있겠지. 그냥 말을 거꾸로 하면. 그죠? 말을 거꾸로 하면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이행 원리라 그럽니다. 이행 원리. 패세이지 프린시펄인가?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 조건문이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죠? 요게 요 뒤로 가고, 요게 요로 가고, 요게 요걸 없애면 되겠지. 요게 됩니다. 그죠? 사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P이면 Q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직설법적 조건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거를 단순 조건문으로 해석해도 성립한다는 의미예요. 직설법 조건문으로 성립했을 때 그게 맞는 문장이면 단순 조건문으로 성립해도 맞는 문장이라고요. 반대로 이행원리는 뭐겠어요? 어떤 P이면 Q라는 문장을 단순 조건문으로 해석했을 때 맞는 문장이라면 직설법적 조건문은 성립해도 맞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요 이해하시죠? 일단 요까지 이해하십니까? 네, 다른 분은요? 다른 분도 이해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보는 사람 2명밖에 없는데 보는 사람이 2명밖에 없으니까 되게 편하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요 두 개는 그게 이제 사실 그 뭐예요? 이행원리는 놀랍는 원리의 역이죠, 그죠? 반대로 이제 놀랍는 원리는 이행원리의 역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우선 요 두 가지가 가지는 어떤 큰 의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달고 이걸 연구하고 있느냐? 자, 무엇 무엇이다 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P이면 Q다 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는 걸 의미하지. 이거 이해하십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x가 2보다 크면 x가 4보다 크다 라는 게 성립하는지, 아니면 x가 4보다 크면 x가 2보다 크다 라는 게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성립 안 하죠? 이게 성립 안 하죠? 근데 밑에 건 성립하죠? 왜 그렇죠? 둘 다 이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것보다 크죠? 요게 크죠? 요게. 그래서 이거 성립 안 해요. 왜냐면은 이거에는 있는데 이거에 안 들어가는 게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것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크죠? 그죠? 이게 더 크죠? 그때는 이게 성립하죠? 그죠? 사실 이제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요렇게 하나 들고 와서 검증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놀라움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놀라움의 원리가 성립한다.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집합이 단순 조건문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제 논문에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습니다. 그림까지 곁들인.
자, 놀라움는 원리가 성립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놀라움는 원리가 성립할 때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성립한다는 게, 할 때 단순조건이 성립한다는 거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외연이, 진리집합이 단순조건문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는 걸 의미하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거는 사실 무슨 의미겠어요? 뭐 좀 이제 그 비약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일상어가 형식어에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행원리가 성립한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이행원리. 이행원리가 성립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그죠? 이거는 형식어가 일상어에 포함되는 경우죠. 자, 만약에 이 두 개가 둘 다 성립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성립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일상어하고 직설법 조건이나 단순조건이 같은 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논란 없는 원리하고 이행 원리는 각각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거나 혹은 둘 다 성립하거나 둘 다 성립하지 않거냐에 따라서 일상어하고 형식어가 상징적으로 서로한테 어떻게 포함되는지,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 논리학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논리학이나 언어학 쪽에서는 사실 일종의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고, 사실 제 생각에도 이제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 정도 가치는 하고, 아무튼 되게 중요한 얘기이긴 합니다. 일단 요거는 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해하셨고 다른 분은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목이 너무 아프다. 잠깐만요. 제 논문이 총 몇 쪽이냐 하면은 총 이제 다 잡담까지 다 포함해서 17쪽인데 그 중에 지금 8쪽 정도를 보고 있는 셈이 돼요. 지금까지 한 게 한 반쯤 했네. 그러니까 아유씨, 또 반을 또 어떻게.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본문 진짜 이제 제대로 된 본문인데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본문인데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요 나머지 얘기는 내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내일 다시 이제 자정쯤에 시작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카페에 이제 논문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 네, 시간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아, 네, 고맙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아직 나가지 마시고, 일단 영상은, 일단, 그, 녹화는 종료할게요.